강호무림 축제가 일요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청노루는 금요일이 되어서야 첫 무림 시범 대련을 펼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시간이 촉박했으나 청노루는 용기를 내어 댄스무공을 연마하고 있는 수련장인 강남비천 학궁의 선배 고수인 아름다운 운문왕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운문왕자님, 이번 강호무림 축제에서 저와 함께 무림시범 대련을 해주시겠습니까? 청노루는 신중하게 파트너 요청을 드렸다. 운문왕자는 한동안 고요히 그를 바라보더니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에게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내 용맹을 믿고 나도 이번에 함께 나서겠다. 그리하여 금요일과 토요일 단 이틀 동안 청노루는 운문왕자와 함께 강호의 고수들이 펼치는 무공을 익히며 호흡을 맞추었다. 두 번의 대련은 짧았으나 둘의 무공은 급속도로 조화를 이루어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남은 시간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청노루는 무림의 첫 도전장을 내밀 때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깨닫지 못했다. 강남 무림 전당의 천하무림 고수들 앞에서 대련을 펼칠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잠자던 긴장감과 불안함이 서서히 깨어났다. 청노루가 처음으로 무림 동문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될 날은 강호무림 축제라 불리는 성대한 댄스 파티였다. 강호의 고수들이 모인 이 자리는 그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압박한 것은 이 날을 위해 준비한 시범 무공이었다. 그는 무림의 강호인들 앞에서 새로운 비기를 펼쳐야 했다. 이 시범 무공은 계획된 깜짝 이벤트로 진행자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서양에서 들어온 왈츠는 모던 댄스를 기반으로 한 청풍 고수무 분야다. 댄스 무공 중에서 왕중왕이랄 수 있는 삼보직진무 즉 왈츠를 청노루가 시연하기로 했다. 그는 댄스 무림에 입문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재능은 이미 무림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다. 아직 경력이 짧고 경험이 부족했지만 그가 보여준 춤사위 무공에는 묘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을 단련하며 그저 땀과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자연스러운 재능으로 보완해 나갔다. 하지만 삼보직진무 즉 왈츠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춤이 아닌 댄스 무공의 정점에 있는 예술이었다. 그는 아직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표현해 보이려는 결심을 했다. 운명의 날 이웃 문파인 댄사모 창립 3주년 기념일 강호 무림 축제가 강남 무림 전당에서 요란하게 개최되었다. 청노루의 문파 수련장인 비천학궁의 선배 운문왕자와 함께 연습했던 시간은 짧았다. 그들은 호흡을 맞출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청노루는 용맹함 하나로 자신만만하게 대련장에 섰다. 자신을 겁없이 던진 그 순간 이제 돌이켜보니 참으로 무모하고도 겁 없는 결단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첫 도전장이니 실수는 필연이라지만 이건 너무 성급했나? 청노루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탄식을 삼키며 곧 다가올 대련에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 날은 청노루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남을 것이다. 평생 처음으로 왈츠의 도를 강호 무림계 고수들 앞에서 무공 대련을 하게 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천하무림 자유무술 대련 시간 제너럴 타임이 끝났다. 모든 무림의 남녀 고수들이 자리에 들어갔다. 넓디넓은 무림의 연무장은 고요 속에 휩싸였다. 평소에 수련할 때는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던 그 연무장이 그 순간에는 마치 끝없는 허공처럼 무한하게 느껴졌다. 호흡을 맞추기로 한 파트너 아름다운 자태의 운문왕자와 손을 잡고 그들은 연무장의 양 끝을 돌아보며 각 문파의 고수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했으니 아직 다가올 격변의 바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시범무공의 차례가 다가오자 청노루는 내내 불안함에 사로잡혔다. 만약 내가 이 시범에서 실패하면 어찌할 것인가? 무림의 고수들 앞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쪽팔려서 어쩌지?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걱정이 소용돌이쳤다. 청노루는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무공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신법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고 무공의 스텝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수백 명의 무림 고수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기운이 그의 길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연습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드디어 시범을 하려고 무림 고수들이 자리를 비워준 연무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출전을 위해 딱 선 순간 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시작을 알리는 체인환의 음률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으나 그는 심장이 요동쳐 바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 음률 또한 무림의 대엽 무당파 회주님께서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무림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삼보직진무 무공 매화 28식 왈츠. A코스를 펼치기 위해 청노루는 한 손을 들고 파트너 운문왕자를 불러들여 예비보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음악이 다시 울리고 그때부터 그의 시연은 꼬여버리기 시작했다. 첫 초식인 자연회 전초식 내추럴턴을 몇 번 만에 겨우 시도할 수 있었다. 이미 혼이 어긋난 것을 직감했으나 그는 어떻게든 첫 발을 떼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운무비보 샷의 프롬 PP를 구사해서 발걸음을 모으고 저편 구석까지는 갔으나 그 다음에 이어질 초식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앞을 보니 무수한 무림의 고수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예리한 시선과 마주한 순간 그의 정신은 마치 날카로운 검에 베인 듯 혼미해졌다. 소리마저 들리지 않고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파트너 운문왕자는 당황하지 않고 억지로 그를 이끌어 다음 초식을 이어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단 하나 망했다는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 이후의 모든 움직임은 그가 아닌 운문왕자의 주도였다. 그녀는 고목나무에 매달려 싸우듯 그를 끌고 가며 겨우 시연의 막을 내릴 수 있었다. 평소 완벽하게 다듬어졌던 스텝이 꼬이고 머릿속에 있던 동작들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 음악은 더 이상 그의 심혼에 닿지 않았다. 그토록 익혔던 무공이 그의 손과 발에서 사라지고 배신하듯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것은 동반자인 아름다운 운문왕자에게 실망을 안겨준 듯한 죄책감이었다. 시연이 있기 전날 밤 청노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약 스텝을 잊으면 어쩌지? 음악과 맞지 않으면 어쩌지? 불안이 그를 갉아먹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강호홀의 무대 위에 서자 그의 앞에 놓인 수많은 무림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적과의 싸움에서 느껴지는 살기와도 같았다. 마지막 엔딩 동작조차 해내지 못한 채 무대를 내려와야 했다. 음악이 멈추자 청노루는 도망치듯 무대를 벗어났다. 운문왕자에게 미안한 마음만이 가득했다. 그녀가 깊은 내공을 지녔기에 이 시연이 마무리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중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왜 나는 연습대로 하지 못했는가? 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내 무공이 이렇게도 쉽게 무너지는가?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자책과 후회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자신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 그에게는 좌절감만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좌절감 속에서 그는 새로운 힘을 느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강렬한 결심이 일어났다. 이번 실패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그는 단순히 기술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신법을 갈고 닦아 다시 무대에 설 날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